인생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이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결정을 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어느 사람은 한순간에 현명한 결정을 하여서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결정 한번 잘못하여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만큼 결정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고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조그만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재다가 어렵게 결정한 것이 도리어 최악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결정은 자신에게 자책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정장애의 원인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런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차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첫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완벽주의자로서 사소한 일 하나도 완벽한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충분히 좋다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 둘째, 결정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과도한 불안감이 많이 있다. 무슨 사항을 결정할 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워하며, 이러한 불안이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셋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 스스로의 판단이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만든다. 넷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다. 이전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실패나 후회가 다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다섯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의사결정 기술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기타 경험이 부족할 경우 결정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섯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나친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감을 저하시키며, 이것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결정장애를 개선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작은 결정부터 연습하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와 같은 간단한 결정부터 시작하면 좋고, 이러한 연습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결정해야 할 일에 대해 기한을 정하고 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스스로를 압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는 주문하기 전에 5분 이내로 결정하겠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셋째, 결정한 일에 대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이다. 이는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결정에 반영하여 점차 나아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장단점 목록 만들기이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선택의 장단점을 적어보고 각각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으며 결정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여섯째, 결정 결과에 대한 수용하기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결정의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이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 다음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반영하면 좋을 것이다. 결정장애는 습관적인 행동 패턴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작은 결정에 만족감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면 결정장애 개선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